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보이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에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 디크립트라는 매체에서 트랜삭이라는 회사 CEO 인터뷰가 나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될 때는 우리가 뭐랄까 코인을 직접 쓰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없을 거다. 이런 예측이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공기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쓰게 될 거라는 건데 오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이게 대체 뭔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왜 그런 예측이 나왔는지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이 우리가 맨날 쓰는 서비스랑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또 사업자나 규제 관점에서는 뭘 봐야 할지 이런 것들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그럼 먼저 왜 보이지 않는다는 걸까요? 지금은 사실 좀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면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할 때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거래소든 지갑 서비스든 가입해서 본인 인증, 그 KYC라고 하죠. 그거 해야 하고요. 네, 신원 확인. 네. 그리고 디지털 자산담을 지갑도 만들어야 하고 또 내 은행 계좌나 카드를 연결해서 코인을 사야 하잖아요. 이걸 온램프라고 하는데 아, 온램프, 현금을 코인으로 바꾸는 거요?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쓸 거냐, 뭐 이더리움이냐, 솔라나냐 이런 거 선택해야 할 때도 있고요. 아, 복잡하네요. 듣기만 해도. 네. 솔직히 처음 쓰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장벽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뭐가 뭔지 몰라서 좀 헤맸던 기억이 나요. 용어도 어렵고 단계도 많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달라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사용자 눈에는 거의 안 보이게 될 거라는 게 핵심 예측이에요. 안 보이게 된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온램프, 보내고 받고 또 이걸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오프램프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규제 준수 기능들까지 전부 다 잘게 쪼개진 부품, 그러니까 모듈 형태의 API로 제공될 거라는 겁니다. 아하, API 부품처럼요? 네. 그럼 기존 앱 개발사나 서비스 회사들은 이 API 부품들을 그냥 가져다가 자기들 서비스 안에 쏙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요. 아, 그럼 사용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용자는 그냥 원래 쓰던 앱 화면에서 결제하기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모든 복잡한 과정이 그 뒤편에서 보이지 않게 알아서 다 처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와,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 오가는 건 전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정말 편리해지겠네요. 사용자는 뭐 기술적인 건 전혀 몰라도 되고 그냥 결제 완료 메시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혹시 그 화이트 라벨 방식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화이트 라벨이라는 게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져다가 마치 자기 회사 브랜드인 것처럼 포장해서 쓰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고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기존 서비스 회사들이 그 기술을 가져와서 사용자에게는 그냥 자기들 서비스의 일부처럼 보이게 제공하는 거죠. 아, 그럼 사용자는 그 뒷단의 기술 제공 회사는 전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냥 네이버페이로 결제했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뒷단에서 모든 게 처리된다면 겉으로는 안 보여도 실제로는 꽤 정교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겠네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뭐 간단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배경에서는 여러 중요한 기능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착착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온램프, 오프램프 과정이 아주 매끄러워야겠죠. 사용자가 결제 누르면 카드나 계좌에서 돈이 나가서 스테이블 코인, 뭐 USDC나 USDT 같은 걸로 착 밟히고 네. 반대로 판매자가 대금 받을 때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원화 같은 현지 통화로 자동으로 착 환전돼서 입금되고 이런 과정이요. 아, 자동 환전까지?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규제 준수하고 위험 관리입니다. 아, 역시 돈 문제니까요. 그쵸. 돈이 오가는 거니까 당연히 작은 세탁 방지, AML 규정 같은 거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의심스러운 거래나 사기 거래를 미리 딱 탐지해서 차단하는 시스템도 필수적이죠. 네. 또 뭐 자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는 트래블룰 같은 규제 요건도 당연히 준수해야 하고요. 이런 복잡한 기능들 서비스 회사가 직접 다 개발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겠죠.
그렇겠네요. 특히 금융 규제는 뭐 워낙 까다롭고 계속 바뀌기도 하니까요. 따라가기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준수 기능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화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하. 서비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기술 연동, SDK 연결 같은 거겠죠? 그것만으로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KYC나 AML, 사기 탐지 같은 걸 그냥 서비스처럼 이용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SaaS, Software as a Service처럼 이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우리가 매일 쓰는 한국 서비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페이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산다고 쳐보죠. 지금은 뭐 해외 결제 수수료도 붙고 환전 과정도 좀 있고 그런데 만약 네이버페이 뒷단에 이런 보이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이 딱 붙는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거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이신 당신은 그냥 평소처럼 네이버페이 앱에서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인증하고 결제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오, 정말요?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아주 짧은 순간에 당신의 원화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잠시 바뀌었다가 그게 해외 판매자에게 슈용 전달되고요. 판매자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다시 자신의 현지 통화, 예를 들어 달러로 자동으로 정산받는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와, 저는 중간에 스테이블 코인이 쓰였다는 걸 전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결제 속도도 지금보다 훨씬 빨라지고 수수료도 더 저렴해질 수 있을 거고요. 와,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 해외 직구나 해외 서비스 이용하는 게 훨씬 편리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요즘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도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CBDC나 아니면 예금 토큰 혹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논의가 활발하죠. 이런 것들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가 될까요? 서로 경쟁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각자 역할을 하는 약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상호 보완적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보이지 않는 결제는요, 주로 개인 소비자들의 소액 결제, 특히 국경 간 거래나 온라인 콘텐츠 구매, 아니면 소액 송금 같은 분야에서 편리함, 속도, 낮은 수수료, 이걸 무기로 강점을 보일 수 있거든요. 개인 간 소액 거래? 네, 반면에 한국은행이 만약 발행한다면 원화 CBDC라던가 아니면 은행들이 발행하는 원화 기반 예금 토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기업 간의 좀 큰 금액 결제, B2B 거래라던가 네, 기업 간 거래. 혹은 증권을 사고 팔 때 돈이랑 증권을 동시에 딱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증권 대금 동시 결제. DVP 이런 것처럼 거래의 안정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최종적인 결제 완결성이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 더 선호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좀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해외 직구 예로 들었는데 사실 지금 해외 송금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러 중개은행 거치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떼이고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 나라 은행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코레스폰던트 뱅킹망에 의존하잖아요. 네, 복잡하죠.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 이 중간 단계의 일부를 스테이블 코인 같은 토큰화된 현금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다면 구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의 소액 송금이라던가 아니면 요즘 프리랜서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 대금 지급 같은 분야에서는 사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듣고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단순히 기술만 딱 연동하면 끝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죠. 크게 한 4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가지요? 네. 첫째는 당연히 제품과 사용자 경험, 프로덕트 UX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최대한 마찰 없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끈다는 그런 간편한 결제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하겠죠. 네, 그렇죠. 최대한 쉽게. 예를 들어 복잡한 회원가입 없이 손님으로 바로 결제하는 게스트 결제를 지원한다거나
비밀번호 대신에 요즘 나오는 패스키 같은 최신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 패스키. 또 사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선택하거나 가스비라고 부르는 거래 수수료를 직접 계산하고 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는 것. 즉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가스리스 방식이나 수수료가 결제 금액에 포함되는 fee inclusive 방식 구현. 이런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와 규제 준수, 리스크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 역시 이게 핵심이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고객 신원 확인, KYC, 자금 세탁 방지 AML, 트래블 룰 준수, 이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미리 허가된 안전한 네트워크나 특정 스테이블 코인만 거래에 쓰도록 제한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안전한 것만 쓰도록요. 네. 그리고 또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환율이나 수수료, 그 스프레드라고 하죠. 그걸 얼마나 투명하게 고지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도 필수적입니다. 확실히 돈이 오가는 문제다 보니 위험 관리랑 규제 준수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세 번째는 어떤 영역인가요? 세 번째는 정산과 회계 처리입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판매 대금이 바로 현금으로 딱 꽂히는 게 아니라 일단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정산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아직 받지 못한 돈, 즉 미수금이나 혹은 지급해야 할 돈,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할지 명확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네, 회계 처리도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또 실시간으로 변하는 환율을 정산 시점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잔고, 일종의 재고죠. 그건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월말이나 특정 주기에 현지 통화, 예를 들면 원화로 정산을 받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등 재무적인 측면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은 혼자서 다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협력이 필수군요. 네. 안정적으로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온램프, 또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바꿔주는 오프램프 파트너,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줄 수탁 파트너, 그리고 실제 결제 처리를 담당하는 결제 게이트웨이 파트너. 이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 나왔던 트랜스액처럼 이런 기능들을 통합된 API 형태로 제공하는 화이트 라벨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을 잘 비교 검토해서 우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환경에 가장 잘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사업자 입장에서도 준비할 게 정말 많네요. 그런데 이게 다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게 처리된다고 해도 결국 소비자 보호나 규제 준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관리되지 않는다거나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네.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는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 뭘로 뒷받침되는지, 즉 준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 준비금 공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준비금이 진짜로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서 검증받고 그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이게 필수적입니다. 감사 보고서 공개까지요. 네. 또한 만에 하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사용자들이 맡긴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 걱정되죠. 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는 신탁, 트러스트 구조를 활용하거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 자산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 뱅크럽시 리모트니스 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망해도 고객 돈은 안전하다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군요. 사용자 자산 보호.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없을까요? 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결제가 배경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된다고 해서 이게 익명 결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익명이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정반대죠.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인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트래블 룰 같은 규정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GDPR이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또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네.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둘 다 잡아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결제는 투명하면서도 규제를 준수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임베디드 결제여야 하는 거죠.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각 나라마다 금융 관련 규제나 라이센스 요구 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요. 어떤 나라에서는 전자금융업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소액 해외 송금업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지 규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를 면밀하게 설계하고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규제 준수와 소비자 보호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이 실제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혜택으로 다가올까요?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역시 속도와 수수료일 겁니다. 속도와 수수료. 네. 지금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며칠씩 기다릴 필요 없이 앱에서 결제 버튼 한번 딱 누르는 것만으로 국내 결제든 해외 결제든 거의 즉시 완료되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거의 즉시요? 네. 정말 결제 버튼 눌렀더니 그냥 바로 끝났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중간 단계가 대폭 줄어들면서 수수료 부담도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편리해질까요? 예를 들면 해외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구독 서비스 요금 낼 때, 해외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살 때, 혹은 외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작가에게 소액 후원 보낼 때, 이건 경우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그런 소액 해외 결제들이요? 네. 또 여러 나라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통화로 결제를 받고 정산하는 과정이 훨씬 단순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고요. 사용자는 그저 편리함만 누리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결제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겁니다. 아, 내가 코인을 썼는지도 모르게. 네. 어쩌면 나중에 상품을 환불받거나 혹시 결제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관련 안내 문구나 약관에서 그 용어를 잠깐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복잡한 기술적인 과정은 마치 잘 만들어진 무대 뒤편처럼 매끄럽게 배경 속으로 다 숨겨져서요. 당신에게는 그저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한 결제 영업만이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코인 자체의 모습보다는 마치 건물의 수도관이나 전기 배선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결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플럼빙 같은 그런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 보이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께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직접 기획하실 때 그리고 관련 뉴스나 정책을 접하실 때 좀 더 넓은 시야로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우리가 미래의 돈을 사용하고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그런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디지털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